우리 집사람 좀 만나게 해줘요. 미수가, 미안해. 방송국 스튜디오 대기실, 박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떠 있고 실시간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죠. 응원합니다. 저도 같은 처지예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미숙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PD가 들어왔어요. 5분 후에 생방송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죠? 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강태수가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며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였어요. 3개월 전 밥 해준 것 말고 뭐가 있냐고 소리치던 그 목소리. 미숙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어떻게 65세의 나이에 유튜버가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걸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박미숙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 전 2025년 8월 7일 새벽 5시 박미숙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뜹니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고 어젯밤 남은 반찬들을 꺼내 식탁에 놓습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김치,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솥 버튼을 누르죠. 6시가 되자 남편 강태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숙은 식탁을 정갈하게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신문을 펼쳐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짜?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뜨던 태수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파도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태수는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미숙은 묵묵히 국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가서 파를 건져냈어요. 다시 식탁에 내놓았지만 태수는 숟가락도 들지 않았죠. 밥도 식었잖아. 새로 지어. 이미 식은 밥이라고.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따뜻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대꾸하지 않고 다시 밥솥으로 향했어요. 밥을 다시 짓는 동안 태수는 거실로 가서 골프 스윙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휙, 휙 골프채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죠. 오늘 골프 회비 30만 원 필요해. 통장에서 빼놔. 부엌에서 들려오는 태수의 목소리. 미숙은 밥솥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이미 바닥이 났는데. 저기,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태수가 거실에서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이 돈 관리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만데.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껴 쓰고 또 아껴도 늘 부족한 생활비. 태수는 자신의 골프와 친구들과의 술값에는 아낌없이 쓰면서 말이죠. 밥이 다시 지어지고 미숙은 따끈한 밥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내놓았어요. 태수는 무표정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용기를 냈어요. 저도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갈게요. 태수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숙을 쳐다봤죠. 저녁은 누가 차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드시면 돼요. 태수는 신문을 탁자에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참 웃기네. 40년 동안 밥 해준 것 말고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친구를 만나. 그 말이 미숙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어요. 밥 해준 것 말고, 밥 해준 것 말고라고. 미숙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얀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태수는 비웃는 표정으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골프채 가방을 들고 문을 열더니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미숙은 주저앉아 깨진 접시 조각들을 바라봤어요. 40년 동안 밥 해준 것 말고 뭐가 있냐고. 눈물 한 방울이 바닥의 파편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숙은 깨진 접시 조각을 쓸어 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작은 파편이 찔렸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40년간 느껴온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태수, 그리고 어린 딸 지혜가 웃고 있는 사진. 언제부터였을까요? 저 웃음이 사라진 게. 미숙의 머릿속에 지난 40년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986년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친정에서 정성껏 준비한 이불과 그릇들을 가지고 시댁으로 갔죠. 시어머니가 혼수품을 훑어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요즘 신부들은 이것밖에 안 가져오나? 옆에 서 있던 태수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장롱은 괜찮잖아요. 싸구려지만. 싸구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아버지가 한 달 월급을 모아 사주신 장롱이었는데 1987년 딸 지혜를 낳았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출산 2주 후에 시댁 제사가 있었거든요. 온몸이 아프고 배에서 피가 나는데도 미숙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어요. 제사도 끝났는데 뭘 그리 예민하게 굴어. 나도 좀 쉬어야지. 혼자 남겨진 미숙은 갓난아기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2005년 지혜가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아왔어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였죠. 미숙은 너무 기뻐서 태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지혜가 대학 붙었어요. 태수는 통지서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닮아서 겨우 지방대네. 내 딸이 서울대는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지혜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미숙도 말을 잇지 못했죠. 2012년 미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집 근처 시장에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나도 일 좀 해볼까 해서요. 시장에서 파트타임으로. 태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쳤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 마누라가 나가서 일을 해? 내 체면이 뭐가 돼? 그게 아니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답답하면 TV나 봐. 당신 나가서 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미숙은 다시는 일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이면 태수는 미숙을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요리 솜씨가 별로라서요. 어머니 음식 맛을 못 따라가죠. 살림도 서툴러서 제가 늘 걱정이에요. 친척들이 웃을 때마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였죠. 2020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미숙이 태수에게 말하자 그는 한숨을 쉬었죠. 병원비가 얼만데. 동네 약국 가서 약이나 사 먹어. 괜히 큰 병원 가서 돈 낭비하지 말고. 결국 미숙은 정밀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생활비에서 쪼개서 약국 약만 먹었죠. 소파에 앉아있던 미숙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며칠 전 딸 지혜가 알려준 유튜브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50대 여성이 나와 차분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3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절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조회수 300만, 댓글 2만 개. 미숙은 댓글창을 내려봤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하고 있었어요. 미숙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줄까? 핸드폰을 꽉 쥔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숙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친구 김영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죠. 미숙아, 갑자기 보고 싶어서 왔어. 영희는 미숙의 붉어진 눈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 태수가 내뱉은 그 말을 털어놨죠. 40년 동안 쌓여온 모든 상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희는 미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숙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도 내 인생이 있는 거야. 하지만 나는 이제 65이잖아. 뭘 할 수 있겠어. 영희가 미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 서연이가 영상 만드는 일 하거든. 요즘 나이 많은 분들도 유튜브 많이 하시더라. 서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미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유튜브. 아까 본 그 영상들이 떠올랐죠.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 김서연이 노트북을 들고 찾아왔어요. 28살의 밝은 얼굴이었죠. 안녕하세요, 이모.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서연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유튜브 스튜디오 페이지가 떴어요. 먼저 채널을 만들어야 해요. 이모, 어떤 이름으로 하실래요? 미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뭘 해야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65세 아줌마의 진짜 이야기는 어때요? 서연이 제안했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채널명을 입력했죠. 서연은 친절하게 촬영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핸드폰 거치대 사용법, 조명 위치,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법. 1시간 넘게 설명을 듣고 나서 미숙은 다짐했어요. 해보자. 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보자. 다음 날 새벽 미숙은 6시에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거실 한쪽 구석에 서연이 두고 간 삼각대를 세웠죠. 핸드폰을 고정하고 작은 조명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박미숙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갑자기 막막했어요. 녹화를 멈추고 다시 시작했죠. 또 실패했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10번째 시도 끝에 간신히 3분짜리 영상을 완성했어요. 서연이 알려준 대로 편집 앱을 켜서 자막을 넣었습니다. 손이 느려서 2시간이 걸렸죠. 떨리는 손으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영상이 세상에 나왔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조회수 32회. 이틀이 지났어요. 조회수 58회. 댓글은 하나도 없었죠. 미숙은 낙담하지 않고 2번째 영상을 찍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2주가 흘렀습니다. 매일 새벽 영상을 찍고 올렸지만 평균 조회수는 100회를 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수가 골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설치된 조명과 삼각대를 보더니 비웃었죠. 이게 뭐야? 늙은이가 유행 따라 하느라 창피하지도 않아?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걸로 돈이나 벌어봐. 누가 늙은 아줌마 영상을 보겠어. 그래도 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영상을 올렸죠.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태수가 아침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친구들 4명 데려올 거야. 저녁상 푸짐하게 차려놔. 미숙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오늘은 촬영 일정이 있어서요.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촬영? 그딴 장난질 때문에 집안일을 팽개쳐? 장난이 아니에요. 나도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태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일? 조회수 100도 안 나오는 게 무슨 일이야? 당장 그거 다 치워. 미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서연이 보내준 편집 안내 영상을 재생했죠. 계속하는 거야. 아무리 비웃어도 멈추지 않을 거야. 미숙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9월 15일 미숙의 채널 구독자가 500명을 넘어섰어요. 매일 새벽 영상을 올린 결과였죠. 평균 조회수도 300회까지 올랐습니다. 댓글도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응원합니다. 공감돼요. 힘내세요. 미숙은 댓글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모, 요즘 시청자 사연 받아서 답변해주는 콘텐츠가 인기더라고요. 한번 해볼래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남의 사연에 답을 해줄 수 있을까? 이모가 겪은 일들이 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거예요. 해봐요. 다음 날 미숙은 영상에서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겠다고 공지했어요. 이메일 주소를 화면에 띄웠죠. 하루가 지나자 사연 5통이 왔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사연을 열었어요. 저는 70세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45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밥을 늦게 차리면 화를 내고 집안일을 해도 당연하다는 듯이 굴죠. 얼마 전에는 제가 아파 누워 있는데 저녁이 안 차려졌다고 화를 냈어요. 이모님 영상을 보고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 용기가 났어요. 이모님은 어떻게 견디셨나요? 미숙은 사연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건 내 이야기잖아. 우리는 다르지 않아. 그날 밤 미숙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조명을 켜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오늘은 70세 할머니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미숙은 사연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었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45년이 아니라 40년이었지만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프면 병원비가 아깝다고 했고 친구 만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죠. 미숙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40년, 45년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미숙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핸드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미숙은 화면을 켰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죠. 조회수 10만. 업로드한 지 5시간 만이었어요. 댓글이 500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처지예요. 눈물 나요. 우리 엄마 생각나네요. 70세 할머니께 전해주고 싶어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내렸어요. 60대, 70대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죠. 저는 5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제 이름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 일만 하다가 쓰러졌는데 시누이가 연기한다고 했어요. 아들 셋 키우고 손주까지 봐줬는데 며느리가 저를 가정부 취급해요. 모두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을 달았어요. 오후가 되자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섰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이 공유되고 있었죠. 꼭 보세요. 우리 엄마께 보여드렸어요. 모든 아주머니들이 봐야 할 영상. 저녁 6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박미숙 님이신가요?
저는 경인일보 기자 이수진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미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신문사? 나를 인터뷰하겠다고? 네. 네, 괜찮아요. 다음 날 오전 기자가 미숙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카메라를 든 사진 기자도 함께였죠. 미숙은 생애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9월 20일 경인일보 지역면에 미숙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65세에 시작한 유튜브, 시니어들의 공감을 얻다. 기사가 나간 후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하루 만에 5천 명이 증가했죠. 그날 저녁 태수가 골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험한 얼굴로 거실로 들어섰어요. 당신 유튜브 한다며?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 미숙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죠. 내 얘기를 인터넷에 다 올렸다며? 미쳤어? 태수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미숙의 영상을 찾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숙이 말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밥 해준 것 말고 뭐가 있냐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건 내 말이잖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 태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당장 영상 내려.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죠. 이건 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 권리고요. 태수는 미숙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미숙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태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죠. 옷가지를 가방에 마구 쑤셔 넣으며 소리쳤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숙은 텅 비어버린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죠. 2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11월 1일 미숙의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이모, 10만 구독자 기념 라이브 방송해요. 미숙은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11월 5일 저녁 8시 첫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실시간 시청자가 1,000명, 2,000명, 5,000명으로 치솟았어요.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드디어 라이브네요. 기다렸어요. 이모 사랑해요.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65세 아줌마 박미숙입니다. 10만 구독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댓글창이 또 폭발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후원 10만 원을 보냈어요. 이모님 덕분에 엄마와 화해했어요. 감사합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1시간 동안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수십 명이 후원금을 보냈어요. 5만 원, 3만 원, 1만 원. 방송이 끝나고 미숙은 유튜브 스튜디오를 확인했습니다. 그달 수익 정산 내역이 떠올랐어요. 광고 수익 850만 원, 후원금 180만 원, 총 1,030만 원. 미숙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 태수가 한 달 생활비로 주던 200만 원의 5배였어요. 이게 진짜 내가 번 거야?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드라마 제작국 이민준 PD입니다. 시니어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 중인데 출연 가능하실까요? 미숙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방송국이라고? KBS에서 연락이 왔다고?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미숙은 서연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서연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모, 대박이에요. KBS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이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11월 10일 미숙은 법무법인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재산분할과 이혼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미숙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어요. 박미숙. 서명을 마치는 순간 40년의 무게가 내려놓아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태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신 미쳤어? 이혼 서류가 왜 변호사한테 간 거야? 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요. 이혼하겠어요. 40년을 살았는데 이게 말이 돼? 당장 취소해. 미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수가 다시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11월 15일 미숙은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겸 거실 화장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미숙에게는 자유였어요. 짐을 싸서 옮기는 동안 40년 살던 집을 돌아봤습니다. 추억은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를 다하던 곳이었을 뿐이죠. 새 집에 첫 짐을 내려놓은 밤, 미숙은 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영과 함께 정식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책상 2개, 촬영 장비, 편집 컴퓨터가 갖춰져 있었죠. 문 앞에 65세 아줌마의 진짜 이야기 간판을 달았어요. 미숙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매주 시청자 사연이 50통씩 쏟아졌어요. 미숙은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답변했습니다. 구독자는 15만 명을 넘어섰고 일주일에 영상 3개를 올렸죠. 11월 20일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세이를 출간하시는 건 어떠세요? 북 콘서트도 열 수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강연 제안이 들어왔어요. 시니어 창업 박람회에서 강연해 주실 수 있나요? 강연료는 300만 원입니다. 미숙은 모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쁘게 살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을 되찾고 싶었죠. 11월 28일 KBS PD에게서 최종 연락이 왔습니다. 12월 5일 저녁 8시 생방송입니다. 준비 부탁드려요. 미숙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생방송. 전국에 내 이야기가 나간다. 설레면서도 떨렸습니다. 12월 4일 밤 11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태수였어요. 꼭 만나야겠다. 방송국으로 가겠다. 미숙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이제 내 인생이야. 그녀는 내일 입을 옷을 꺼내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12월 5일 오후 7시 30분 KBS 방송국 복도 경비원 3명이 강태수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초췌한 얼굴에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수염이 덥수룩했죠. 제발요. 아내를 만나야 한다고요. 태수는 경비원의 팔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복도 끝 대기실에서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제작진 스태프 3명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인데요. 저 안에 제 아내가 있어요. 방송 나간다고. 꼭 만나야 해요. 스태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이민준 PD가 나왔어요. 무슨 소란이죠? 태수가 PD에게 달려갔습니다. 저기 박미숙 씨 남편입니다. 5분만, 딱 5분만 만나게 해주세요. PD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기실을 돌아봤습니다. 문틈 사이로 미숙이 보였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PD가 대기실로 들어가 미숙에게 속삭였습니다.
남편분이 오셨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숙은 잠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PD가 손짓하자 경비원들이 태수를 놓아줬어요. 태수는 비틀거리며 대기실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죠. 태수는 미숙 앞에 섰습니다. 보름 만에 보는 아내였어요. 미숙은 깔끔하게 단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새로 산 베이지색 재킷에 연한 화장. 태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차분하고 단단한 얼굴. 미숙아.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핸드폰 화면을 내리고 태수를 바라봤죠. 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달라질게. 약속해.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 골프장 가면 친구들이 손가락질해. 저 사람 마누라한테 40년 동안 밥 해준 것밖에 없다고 한 사람이라고 다들 수군거린다고. 태수는 고개를 들어 미숙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도 망신당하고 있어. 제발 방송 나가지 마. 응? 미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도 매일 당신 앞에서 망신당했어요. 태수의 입이 벌어졌어요.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품을 싸구려라고 했고 손님들 앞에서 저를 무능하다고 했죠. 아팠을 때 병원비가 아깝다고 했고 밖에서 일하고 싶다는 말에 남편 체면 깎아먹는다고 화냈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0년 동안 밥 해준 것 말고 뭐가 있냐고 물었잖아요.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그때 그 말. 술 취해서 했던 말이었는데. 아니, 술 때문이 아니었어. 진심이었던 거야. 그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집안일도 같이 할게.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할게. 태수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튜브 하는 것도 응원할게. 방송 나가는 것도 괜찮아. 그냥 다시 집으로 와줘.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우리 딸도 있잖아. 딸은 이미 다 컸고 40년은 제가 당신을 위해 산 시간이에요. 이제 제 시간을 살고 싶어요. 이게 진짜 내 아내 맞나? 저렇게 단호한 표정은 처음 봐. 대기실 문이 열리고 PD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죄송한데요. 1분 후에 스튜디오 입장하셔야 해요.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죠. 태수가 다급히 미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방송만은 하지 마. 미숙은 태수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돌아가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미숙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기실을 나갔어요. 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PD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여기서 모니터로 보실 수 있으세요. 스태프가 안내해 드릴게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대기실 벽에 걸린 TV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화면에 스튜디오 무대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MC가 게스트들을 소개하는 멘트가 들렸죠. 오늘 특별 게스트로 모신 분은 65세에 유튜브를 시작해 10만 구독자를 돌파한 박미숙 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입장하는 미숙을 비췄어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 저게 정말 내 아내야? 태수는 화면 속 미숙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미숙은 MC와 다른 게스트들 사이에 소파에 앉았어요. 관객석에는 100명 넘는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카메라 세 대가 미숙을 향해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생방송이 시작된 거예요. 박미숙님 반갑습니다. 65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요? MC 김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올해 8월에 시작했어요. 계기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유튜브를 하시게 되셨어요? 미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40년 동안 밥 해준 것 말고 뭐가 있냐고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관객석에서 누군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MC 김민지의 얼굴이 굳었죠. 대기실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태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 말이 전국에 나가고 있어. 그게 남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김민지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정말 밥 해준 것밖에 없나? 그래서 40년을 돌아봤죠. 미숙은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카메라가 수첩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거기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40년간 제가 한 일을 계산해 봤어요. 하루 세끼 1년에 1095번의 식사를 준비했어요. 40년이면 43,800번이에요. 관객석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빨래는 이틀에 한 번씩 했으니까 14,600번. 집 청소는 매일 했으니 14,600일. 명절 제사 음식은 1년에 4번, 160번 준비했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어렸을 때는 밤마다 깨워서 재웠어요. 아파서 병원 간 횟수만 수백 번. 학부모 상담, 준비물 챙기기, 아이 친구들 간식 만들기. 다 세어보니 끝이 없더라고요. 카메라가 관객석을 비췄어요. 60대, 70대 여성들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고 있었죠. 그런데 제 남편은 그걸 밥 해준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40년이 한 단어로 정리되더라고요. 미숙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시댁 제사 준비하느라 산후조리도 못했고 아파도 병원비가 아깝다고 약국 약으로 버텼어요. 친구 만나는 것도 눈치 봤고 일하고 싶다는 말도 못했죠. 옆에 앉아있던 다른 게스트, 심리학자 이수진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은 시니어 여성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가사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50년, 60년을 살아도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들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김민지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요. 유튜브로 번 돈으로 제 생활을 꾸려가고 있어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번졌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하게 웃었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김민지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65이든 70이든 80이든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인생. 그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박수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30분간의 인터뷰가 끝나고 미숙은 출연자 대기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제작진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났어요.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미숙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박미숙 65세 유튜버 40년 밥이 올라와 있었어요. 유튜브 앱을 켰습니다.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죠.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요. 우리 엄마도 저렇게 살았어요. 존경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자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12만 명, 13만 명, 14만 명. 미숙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함께구나. 서연이 대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모, 대박 났어요. 구독자가 폭발하고 있어요. 미숙은 서연을 안아줬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방송국 복도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2025년 6월 10일 여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미숙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 대시보드에 숫자가 떠올랐죠. 구독자 25만 1437명. 25만 명을 넘어선 지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방송 출연 이후 6개월간 구독자는 2배 이상 늘었어요. 매일 아침 사연 메일함에는 50통이 넘는 편지가 쌓였습니다. 미숙은 하나하나 읽고 답장을 보냈어요. 이모, 오늘 촬영 일정 확인했어요? 서연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서연은 정식 직원이 됐어요. 월급도 350만 원으로 올려줬죠. 오후 2시에 김옥순 할머니 인터뷰, 5시에 편집회의. 미숙은 수첩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매일 영상 3개를 올리고 일주일에 2번은 라이브 방송을 했죠. 북콘서트도 2번 열었습니다. 강연 요청은 한 달에 5건씩 들어왔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었어요. 2025년 3월 15일자로 정식 이혼이 성립됐죠. 재산 분할로 받은 돈 8천만 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방 2개짜리 깨끗한 신축 아파트. 창문을 열면 공원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미숙은 판결문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오후 2시 72살 김옥순 할머니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70살에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미숙은 카메라 앞에서 할머니와 마주 앉았죠. 할머니, 이혼을 결심하신 계기가 뭐였어요? 50년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더라고요. 늘 여보, 당신이었어요. 박옥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행복해요. 카페에서 손님들 마주하고 커피 내리고 케이크 굽고 이게 내 삶이구나 싶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지혜였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갈게. 새 집 구경하고 싶어?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아빠 얘기 좀 해도 돼? 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해봐. 아빠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 술도 끊었대.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수?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죠. 미숙은 핸드폰 번호부를 열어 태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잠시 망설이다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태수의 목소리였어요.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작고 낮은 목소리였죠. 나예요. 미숙이에요. 미숙아 지혜한테 들었어. 건강하게 지내세요. 응, 당신도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수가 혹시 다시 안 돼? 미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행복하세요. 알았어. 당신도 행복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없었죠. 그저 40년이라는 시간이 완전히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저녁 7시 서연과 마주 앉아 다음 달 콘텐츠 기획회의를 했습니다. 이모, 70대 할머니들의 재취업 스토리는 어때요? 요즘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좋아. 그리고 시니어 커플 인터뷰도 해보자. 서로 존중하며 사는 부부들 말이야. 둘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1시간 넘게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미숙은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죠.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3개월 전에 산 중고 경차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면허는 40년 전에 땄지만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태수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미숙은 매일 운전을 하며 출퇴근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봤어요.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죠. 진짜 미소. 40년 만에 찾은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꺼내 유튜브 앱을 켰어요. 오늘 올린 영상에 댓글이 500개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죠. 이모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70세에 새로운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이모님 영상 보여드렸어요. 엄마가 우셨어요. 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자. 내 집으로.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미숙은 작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죠. 박미숙은 6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